2023년 9월 5일 히드풋볼 화요 라이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서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현입니다. 채팅창에 조윤이 영상이 왜 안 올라오냐, 빨리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야 올리죠. 내일이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빠르면 이번 주 뭐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황인범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터나우 감독과 산초 맨유 이야기 좀 있고, 이적 시장 어제 또 저희가 어떤 구단이 돈을 많이 썼는지 어떤 구단이 잘 팔았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이적을 합니다. 네. 즈베즈다로 가고, 우리가 이제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라고 알고 있는 팀이고, 옛날 이름이죠, 이제. 네, 세르비아의 뭐 완전 초상위권 우승팀이고, 지금 현재 시즌 리그로 봤을 때는 6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맨시티, 라이프치, 영보이즈와 함께 G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 2강 2약으로 분류돼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뭐 이기려면 라이프치를 제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3위로 유로파를 좀 가는 게 좀 구체적이게 좀 보이긴 하죠.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정보가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일단 즈베즈다가 올림피아코스에게 3년 안에 황인범의 이적료를 550만 유로를 책정을 해서 이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고, 그 중간에는 마르코 마린이라는 옛날 독일 축구 선수가 이제 올림피아코스에서 선수로 뛰기도 했고, 지금은 저쪽에 스카우트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이거를 풀려면 피파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피파 소송을 가게 되면 등록 기간도 충분히 지나고 갈 수 있는 리그가 없어지고,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도 패배를 하면 소송에서 어쨌든 이적료 없이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챙기기 위해 서로 이제 즈베즈다 올림피아코스 사이가 좋다 보니까 짝짝해서 이 정도로 그냥 합의해서 보내자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끝까지 가면 선수가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1+2라는 게 이제 쟁점인데, 이게 저희도 이적 그 계약서를 안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1+2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그게 있어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1+2 같은 계약이 있었는데 서로 합의해서 2를 발생할 시 안 시킬 시 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구단이 결정권을 쥐고 +2를 행사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단이 졌어요, 옛날. 승소 판례라 그러나? 판례에서 왜 졌냐면, 그렇게 한쪽이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계약은 의미가 없다라고 피파가 판단을 했고, 선수의 편을 들어준 게 어디 리그에 판례가 하나 있대요. 사례가 있구나. 네, 만약 그게 황인범과 똑같은 상황이면 끝까지 갔으면 황인범이 이길 수도 있었다는 그 현직 에이전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지만, 그 선수 상황이랑 황인범 상황이랑 저희가 똑같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추측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피파도 그런 걸 좀 존중합니다.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 무조건 강요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되거나 하면 이거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해석을 좀 피파 쪽에 받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선수 측이든 구단 측이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윈윈 하려면 지금 보낼 수 있을 때 보내고, 황인범도 뛸 수 있는 대로 가고, 그 대신 어쨌든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그래도 강팀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즈베즈다가 가장 현실적인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울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황인범은 빅리그에 갈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세리아나 분데스리가 팀들에게 관심을 받았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뭐 나폴리 얘기도 있었고, 뭐 인터밀란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근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또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계약 기간은 지금 뭐 즈베즈다와 단연간 맺었지만 또 사람이랑 이적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뭐 당장 1년 안에 이적할 수 있고, 김민재 같은 경우도 1년 해서 탁탁 해서 뮌헨까지 갔으니까. 맞아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기를 저희는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즈베즈다 좀 소개 좀 해줄래요? 어떤 팀인지? 저도 잘 몰라요. 네. 아니,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보면 어쨌든 최강 팀이고, 챔피언스리그 나간 팀이고, 어쨌든 세르비아에서는 최고 명문으로 그러니까 손꼽히고 있는 팀이죠. 이거 이제 그 크르베나 즈베즈다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플레임을. 그 이제 즈베즈다는 옛날에 토트넘도 같은 조인 적 있었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해외 쪽에서 이야기를 한 주 쟁점 중에 하나는 원정이 개빡세다. 그거 이제 팬들이 완전 빡세지. 극성이 날리고 네네. 그리고 되게 경기장까지 나오는 그 라커룸 통로가 좀 특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챔스 같은 데서 봤을 때. 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막 터널캠 같은 것도 막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아무래도 동유럽 쪽이 풍기는 그 나름의 느낌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파르티잔이랑 같이 이제 약간 양대 산맥 같은 느낌으로 가지만 최근 시즌에서는 계속 지배지다가 높았고 뭐 이건 트랜스퍼 막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정료가 황인범 선수가 거의 1위인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구단 역사상.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팀에 뭐 유명한 선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잠깐 뛰었던 레버쿠젠에 뛰었던 드라고비치. 드라고비치. 아니. 누구예요? 수비수. 네. 드라고비치 맞나? 그렇게 있나? 하여튼 그 선수 잠깐 뛰었는데 막 풀시즌 주전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선수가 조금 유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빅리그 가는데 아주 최적의 리그는 아니지만 또 팀적으로 봤을 때는 빅리그에 갈 만한 팀이긴 해요. 일단 챔스도 나가니까.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이 팀이 어쨌든 이제 근본인 건 챔스 우승 경력이 있죠. 팀이에요. 91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출발 시점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옛날에는 레드스타라는 팀명으로 네. 이제 좀 올드 축구 팬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명했었던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그를 대표하는 명문팀에 좀 같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괜찮을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채팅창 분위기는 좀 아쉽다. 뭐 아쉬운 건 그렇죠. 맞죠. 네, 세르비아보다는 좀 더 큰 클럽에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큰 리그에. 근데 선수의 인생은 몰라요. 네. 이거 1, 2년 안에 확확 바뀌. 요즘은 더더욱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요. 1년 안에 확확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사실 선수가. 그래서 그냥 저희는 묵묵하게 응원하는 거죠. 응원하고 잘 네. 거기서 많이 경기 뛰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안 다치고. 뛰던 또 네. 챔스에서 좋은 활약을 또 하길 또 바라보겠습니다. 챔스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황인범 선수의 뛰는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뭐 어렵게 이적을 했지만 부상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이번 시즌 초반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지난 주말 경기에서 아스날에게 졌죠. 그러면서 터나우 감독과 산초의 관계가 좀 삐끄덕거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산초가 뭐라고 좀 얘기 좀 했습니다. 일단 명단 제외를 당했고 테나흐가 인터뷰에서 뭐 물어봤겠죠, 기자들이. 산초 왜 없어요 명단에? 이렇게 물어보면 훈련 성과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 맨유에서는 뭐 최고의 훈련 성과를 내야지만 뛸 수 있는 팀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인 거죠.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산초가 바로 여기에 반응을 한 거죠. 아스날 경기 이후에 반응을 하면서 뭐 멘트는 조금 와닿진 않아요. 읽은 내용을 모두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저격을 한 것 같아요. 기사의 내용을 모두 믿지 말라.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걸 난 용납하지 않고 나는 훈련을 매우 잘 소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이 부분은 이게 핵심이네. 이게 뭐냐면 테나흐가 나를 훈련해서 못해서 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외압 있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축구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뛰는 것이고 코칭 스태프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니까 약간 앞뒤는 확 안 맞는 안 맞죠 사실 앞뒤가 좀 이상하죠. 네, 존중하면 안 쓰는 게 맞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테나흐의 인터뷰에서 훈련 때문에 뺐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은 아니야 이거 분명히 다른 이유 있어. 뭐 테나흐가 개인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나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자체는. 그래서 이제 뭐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나흐와 산초의 이상한 기류는 뭐 몇 주 전부터 좀 있었다고 그러고 뭐 테나흐는 훈련만 얘기하고 싶어하고 산초는 훈련 외에 뭐가 있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산초가 이번 시즌에 3번의 교체 출장이 있었습니다. 선발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총 뛴 시간이 79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터나우 감독 입장에서는 뭐 산초를 중요한 자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시즌과 더불어서 좀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훈련에 대한 어떤 그 불만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이제 근데, K리그에서도 네. 막 명단 제외되는 선수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뭐 감독은 되게 냉정하게 훈련 봤는데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뺄 수 있는데 선수 입장은 아니야. 훈련 아니야. 이거 분명히 감독이 나를 개인적인 어떤 악감정이 있거나 뭔가
누가 빼라고 했다거나 코치의 조언을 들었다거나 이런 약간 이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내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이거 나는 잘했어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끔 선수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치. 감독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 내지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일? 뭐 이런 게 안 맞아서. 근데 뭐 감독의 권한이니까 그거는 그쵸.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나는 차라리 이렇게 쓸 거면 코칭 스태프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뺐었어야 그러니까 된다고 그 얘기를 이제 왜 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존중을 하면은 이런 글을 안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은 좀 덜 먹고 싶고 그렇다고 다른 코칭 스태프와 사이가 나빠지긴 싫고 테나우만 얘기하고 싶은데 콕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한 문장을 좀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선수와 이 감독이 한 팀에서 매일 얼굴을 보면서 훈련하는 사이잖아요. 네. 그럼 충분히 사실 감독 인터뷰 보면 이거는 그냥 감독 인터뷰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니까 이거 가지고 트집 잡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왜 이주원 빠졌어요? 뭐 훈련 결과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성과를 해서 하는 거다. 당연히 그 말밖에 못하죠. 왜 뺐는지 정확하게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모범 답안이죠. 뭐 그래서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런 이제 뒤에 있는 얘기를 할 저기도 없으니까. 이 인터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근데 산초의 대응이 산초가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솔직히 감독님 왜 그렇게 인터뷰 하셨습니까? 네. 제가 훈련 때 뭘 잘못했습니까? 말해주세요. 하면 테나는 이유가 있으면 이래서 이것 때문에 뺐다. 뭐 너가 실망스럽겠지만 더 잘하면 난 너한테 기회를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단의 어떤 흐름, 그렇지. 일어나는 일들, 일반적인 어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네. 자기가 뺀 거에 대해서, 그치. 뺀 거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계속 해야죠. 네. 네, 감독과 선수의 관계는. 근데 이 산초가 사실 뭐 비단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맨유에 와서 지금 3시즌 동안 올해가 3년째인데 보여준 게 없죠. 보여준 게 없잖아요. 아예 없죠. 경기도 좀 많이 뛰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야 산초 이번 시즌에 터나우 감독도 마음에 안 들지만 너 산초 너 이번 시즌에 맨유 와서 보여준 거 없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면 이거 너무 지금 맨유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섭섭하다 산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이정료가 뭐 지금 한두 푼 주고 산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한두 푼 주고 사지 않은 데는 이제 이유가 있죠. 왜냐면 분데스리가에서는 잘했으니까 기대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결국은 지금 뭐 지난 시즌에도 경기 소화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뭐 나왔을 때 잘했는가 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한 경기 빠졌다고 이렇게 쓸 정도면 이게 갑자기 감정적으로 쓴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경기 빠져서 쓴 걸로 보이지만 분명히 그 전부터 문제가 이게 점점 조금씩 커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맨유가 지난 라운드에 이겼다면 그리고 시즌 초반이 맨유의 경기 내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좋았다면 선수도 할 말 없거든. 자기 빠져고 팀 잘 나가면. 근데 자기 딱 봤을 때 팀 봤을 때 약간 좀 삐끄덕거리거든. 그러니까 지도 한마디 좀 보탠 거 아닌가. SNS로 대응한 거는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SNS가 일단 문제긴 합니다 사실. 뭐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들어야 되고 뭐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SNS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SNS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SNS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가끔씩 좀 그리울 때도 있거든요. 왜요? 좀 재밌잖아. 이게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예. 근데 몇 번 말하지만 저는 DM을 받을 자신이 없어요. 더 대꾸해줄 자신이 없다. DM을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고 저 자체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정적으로 변했을 때 어떤 글을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죠.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네. 주원이 형 SNS 시작하면 집에 갈 때 폰 반납하고 가야 된다. 네. 폰을 이제 회사에 두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3살의 이 어린 선수가 감독이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대응하는 식의 어떤 느낌이 드는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응을 할 거면 더 확실하게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뭔데? 그래서 다른 이유가 뭔데? 너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거를 왜 말 못하지라는 생각도 있고 존중을 하는데 왜 말하지라는 생각도 있고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뭔가 정중하고 싶었나 봐. 글의 형식 자체는 정중해 내가 볼 때. 근데 정중하지 않아 내용이.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라는 게 이거는 훈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슈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나오는 겁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이유가 뭐야? 아니 근데 보면 코칭 스태프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존중하면 이 얘기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나흐가 뭐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뭐 나를 싫어한다. 그냥 선수로서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난 잘하는 선수인데
내 어떤 부분을 그냥 너무 싫어해서 아니면은 뭐 내 플레이 스타일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제 그냥 안 쓰는 거다. 근데 그것도 축구적인 거니까 할 말 없는 거죠. 할 말 없죠. 자, 이겁니다. 뭐야? 안토니 아약스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파벌. 안토니 아약스에서 데리고 와서 저렇게 쓰는데 뭐 안토니는 되게 잘하냐? 그런데 나도 안 써? 야 이거는 그래 자기들끼리 쿵짝하는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 파벌. 자기 애제자들 자기가 데려온 직접 찍어서 데려온 사람만 쓴다. 나는 기존 자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K리그 구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감독이 왔는데 나는 원래 있던 선수고 감독이 찍어서 데려온 선수가 있어. 그럼 찍어서 데려온 선수랑 나랑 경쟁 포지션이면 감독 쟤만 좋아하고 내가 훨씬 잘하는데 쟤는 더럽게 못하는데 쟤는 옛 제자라서 쓰는 거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렇지. 거지. 근데 이게 뭐 지금 터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또 맨유라는 프로씬에서 그런 걸로 선수를 찢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치. 그렇잖아. 아니 감독도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잘하는 애 그렇지. 거지. 근데 정말 이 학원 축구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스카웃돼서 왔느냐, 아니면 그냥 왔느냐, 부탁받아 왔느냐, 아니면 정말 간절하게 오래전부터 공들여서 선수가 왔느냐. 이거는 당연하게도 초반에서의 어떤 싸움은 그 스카웃된 선수가 감독이 픽해서 맞아요. 데리고 온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또 안토니 온 지도 꽤 됐고 그리고 산초도 사실 맨유에서 본인의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동안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산초도 잡지 못했었고 여러 가지로 터나우 감독도 짜증날 것 같고 산초도 짜증날 것 같고 또 안토니 또 안 좋은 소식 또 나왔더라고요. 예. 그럼 진짜 지금 맨유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팀이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일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팀은 내부에 문제가 있죠. 항상 갈등도 있고. 근데 봉합된단 말이야. 어떻게든. 그리고 일단 팀이 잘 나가면 이런 외적인 이슈 같은 게 잘 안 나오죠. 안 나오지. 이제 좀 안 풀리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고 계속 이제 흐름상으로 잘 잡지를 못하니까 괜히 이제 이런 데에서 이거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사실 뭐 축구적인 이유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금 산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나가는 팀은 이런 거 없죠. 뭐 지금 뭐 막말로 맨시티 뭔데 뭐 잡음 있습니까? 뭐 전혀 없잖아요. 없죠. 근데 모든 팀에 잡음이 있지. 근데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데 너무 빨리 나왔어. 이거는 진짜 시즌 시작 거의 이제 시작인데 몇 라운드야 지금 한 4라운드 뭐 이 정도잖아요. 벌써 이제 PL 중계 안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3라운드가 4라운드 이렇게 헷갈리나요? 아니 뭐 나리가 중계니까 그 정도 됐다. 이제 4라운드가 끝났죠. 4라운드. 저도 잘 몰라요. PL 라운드는.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4라운드. 4라운드. 지금 4라운드가 끝났다는 것만으로 놀랍다. 네. 벌써 4라운드 끝났어? 엊그저께 개막한 것 같은데. 몇 분에 몇 끝난 거야, 그럼? 10분의 1 됐네. 거의 10분의 1 지났어요, 형. 벌써. 10분의 1 넘었지. 넘었다. 3.8경기잖아. 그렇네. 네. 아무튼 이거는 감독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결론을 뭐 정리를 하자면 산초의 대응이 이게 다른 팬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맨유 팬들도 별로 그렇게 맨유 팬들은 달갑게 생각을 그렇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네. 본인이 선수였다면 SNS 좀 했을 것 같습니까? 막 팬들 DM 화이팅! 이주원 화이팅! 사랑해요! 막 이주원 오늘 골 대박! 막 해. 근데 못하는 날은 이주원 미친 새끼 너 때문에 졌어. 승점 3점 내놔라. 아니면은 그 원두재한테 DM 온 것처럼 이주원 선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열어보면 야 이 개 너 이거 안 읽을 줄 알고 내가 위에 했을 것 같아. SNS가 없는 선수들도 저는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인스타 뭐 소개글 있잖아요. 바로 바꾸죠. 뭐라? 뭔가 저 포르쉐 같은 데 차 타면서 그래도 난 포르쉐를 탄다. 아니 이거 약간 르브론 리얼월드 아니야? 르브론 리얼월드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난 포르쉐를 탄다. 네. 니들이 아무리 지랄해봤자 나는 포르쉐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급포탄. 그래도 나는 포르쉐를 탄다. 답답할 때 포르쉐 엑셀을 밟는다. 릅주원이라는데 릅주원. 릅맨. 호불호 갈릴 스타일의 선수네요. SNS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존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시급도 안 하는 딱 그런 느낌이지. 덕현이는? 저는 SNS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소통하고 막 이러고 저는 욕하는 거 DM 아예 안 보고. 안 보고 칭찬하는 거에 반응하고. 칭찬하는 거에 반응해주고. 그거 하고. 아니 그런 건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혼자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고 게시글 잘 안 올려. 나는 솔직히 못했을 것 같아. 그냥 닫아놨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멈춰놓는 상태 있잖아요. 게시물 몇 개 올려놓고 나는 지금 DM 오잖아. 그래도 약간 볼까?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안 와요. 그냥 환희 형 재밌었어요. 이거밖에 안 와 사실. 근데 혹시 내가 그냥 보고 괜히 하루 기분을 나쁠 만한 DM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겠. 약간 고민하다가 한 하루 있다 봐요. 그냥. 덕현이 온 적 있나요? 뭐요? 약간 좀 부정적인 DM? 있죠. 아, 당연히 있죠. 네. 예. 근데 일단 보면 기분은 안 좋은데 근데 그냥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근데 나는 이제 어쨌든 지인들 인스타 들어가 보잖아요. 네. 근데 뭐 올렸는데 그 댓글들 보면 한 5% 6%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정신 나갈 것 같아. 그 상황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사진이나 이런 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지? SNS 못 하겠다.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되게 합당한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해설했는데 뭔가 좀 실수를 했어. 좀 잘못되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하시고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이스타 TV 영상을 찍었는데 뭐가 좀 잘못됐어. 이제 그런 거는 저 답장해요. 감사하다고. 제가 좀 더 나중에 보완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거기에 굳이 대응하면 내가 대응을 했다는 것 자체를 그 애들은 되게 좋아할 거거든요. 100% 가계정이죠. 네? 100% 가계정이나 닥쳐있죠. 99.9% 가계정이죠. 그래. 본인 얼굴 까고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사실상 거의 없고. 네. 아무튼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또 해결이 될지 해결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해결을 해야 되고 터나우 감독 입장에서도 빨리 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A 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텀이 있어서 다행이네. 예,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이적 시장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나온 말들이 좀 있어서 그 이적 시장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말. 무슨 말을 하려고 말. 네? 근데 아니, 여기 제목이 있어. 이적 이후 말.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옛날 신문 방식. 약간 2000년대 기자회견 말. 2000년대 신문에 들어갈 만한 말. 이번에 이적 이후 말.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다 뮤넨이야. 왜? 뭐 인터뷰를 많이 했나 봐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뮤넨 관계자들이. 만들다 보니 뮤넨 2주가 아니라 그냥 뮤넨 아니에요? 아니야. 다 뮤넨이잖아. 말을 하고 싶었는데 뒷이야기 있는 게 뮤넨이 실패했잖아. 어쨌든 이적.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지. 환영 여기 채팅에서 왈왈왈로 바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왈왈왈. 뭐 왈왈왈도 되죠. 말이 왈왈왈.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중통화 드립으로. 중통화. 이제 상종가를 또 치지 않았습니까? 네, 잠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취하면 추락은 금방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거는 바로 다음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뭐 댓글 조금 느낌만 봤는데 또 다 보면 취할까봐 스크롤 한 2번 내리다가 소주 반잔 정도 깔끔하게. 오케이 요 정도 좋았어 하고 그냥 잠깐 취하고 말았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야죠 다시. 그래서 뮤넨인데 일단 팔리냐? 안 팔렸죠. 팔리냐? 안 팔렸어. 안 팔리냐? 의 형이자 에이전트인 곤살로 팔리냐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친형인가 봐. 거기서 이제 땡큐 인스타그램을 남겼습니다. 마이르뮤넨 너무 고맙다. 클럽에 대한 애정은 계약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은 항상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린 영원할 것이다. 약간 이제 외국 사람 멘트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말 못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미아 이게 이제 바이언의 슬로건 우리는 우리다 이거거든요. 등에 써져 있거든요. 조그맣게 미아 산 미아라고. 에이전트가 이게 나중을 위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깔아놓네. 그쵸. 형이. 그러면서 이제 약간 깔아놨는데 여기에 또 바이에른 뮌헨 CEO 드레젠이 인생에서 살면서 서로를 2번 보는 경우도 꽤 많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서로 좀 좋은 추억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해프닝이고 너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소중한 경험으로 가지고 가자 뭐 이런 멘트인 것 같고 이걸 봤을 때 언젠가 한번 다시 또 좀 컨택될 일이 있지 않겠나? 트라이 되지 않을까라고. 겨울도 있잖아. 네, 겨울도 있고. 근데 또 이게 또 구단이라는 게 팔리냐랑 엄청 관계가 좋아. 근데 팔리냐보다 더 좋고 더 가격이 좋은 매물이 나왔어. 그럼 솔직히 구단은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바로 팔리냐 그냥 2순위로 돌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관계는 잘 맺어두는 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 제 인생 모토입니다. 둥글게 살자.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적이요? 저는 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저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영 젖은 있거든요. 제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아, 생각보다.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막 뭘 주고받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메시지를 연락을 하거나. 이 가까운 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아군이죠. 근데 좀 사이 안 좋은 아군. 어색한 아군. 어색한가? 우리 사이 안 좋나? 이거 그 오해하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공통의 어떤 놀이가 있어요. 같이 뭐 끝나고 뭐 맥주 한잔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토크인데 사실 형은 이제 그 베일과로 빠졌고 나는 이제 인천에 이제 그냥 박혀 사는 스타일로 바뀌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졌지. 그 서로 이제 많이 부딪힐 일이 없죠. 그쵸. 네. 히든 그 원정대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 뭐가 계속 돼서 갔다면 우리는 여행 메이트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메이트 일하러 여행 가는 메이트가 됐을 텐데 그것도 중간에 끊기니까 사실 방송하는 거 외에는 좀 접점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또 형이 실축을 많이 하면 나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아, 그치. 또 이제 주원 형이 축구를 안 하니까. 안 한 지 한 요새. 3년 돼가지고 네. 또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제 축구 할 거예요, 이제. 네. 예, 요즘은 또 공을 다시 한번 차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진짜로. 아, 이제 진짜. 예, 오늘도 축구하러 가요. 네. 어디 히든 풋살? 네, 히든풋살 갑니다. 요즘 그렇군요. 히든풋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그래요? 참 말 서운하게 하네. 왜? 인기가 없어서 적이 없대요. 누가? 여기서 저기, 채팅창에서 방가네님이. 아, 그건 아니야. 근데 웃긴 게 이분이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근데 한 번만 써. 환희가 그래도 좀 그 멘탈이 좋은 게 그러니까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적이 없다는 거는. 아, 그게 멘탈 좋은 거다. 그렇지. 누군가는 널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적 없어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이런 뭐 아군이다 적군이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기 싫어서 아예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그냥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다 네. 거의 반 모르는 사람처럼 아, 삽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네. 네. 근데 저도 좀 그래요, 요즘에는. 더 인천으로 들어가니까 사람 만날 일이 없고 그냥 와서 여기서 만나는 게 내 인간관계 거의 전부? 일할 때 만나는 사람이 인간관계 전부? 따로 아니,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친구 다 결혼해서 딱 이 나이가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아예 지금 연락이 쉽지 그래. 않은 나이대야. 맞아. 나는 뭐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뭔가 이적 시장이 빠그러졌을 때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보는 사람도 보기 좋죠. 네. 그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의 다 뭔가 성사됐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서 되게 실망하거나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기억나는 경험이 있나요? 나는 이런 경험이 뭐 되게 성사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다 됐는데 빠그러졌다 이걸 떠나서 프리랜서잖아요. 이거 그때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광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광고 혹시 출연 가능하세요? 이거 녹화 가능하세요? 아, 네. 얼마 정도 진짜 고민해서 저는 한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막 김치 끄고 막 드링킹 해. 이제 하나 하겠구나. 또 출연 저기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어. 연락해주면은 그것도 땡큐일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연락도 없고 그때 나와주시면 돼요 했는데 갑자기 전날에 근데 저희가 지금 녹화 사정상 그게 좀 대본이 수정돼가지고 못 나오시게 됐다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항상 또 그분도 막내 작가거나 그럴 거 아니야. 이 때문에 뭔 힘이 있겠어. 항상 얘기하죠. 괜찮습니다. 뭐 프리랜서가 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죠. 저는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최근에 이제 좀 아쉽게 날아간 게 하나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그런 거였어요.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였는데 이제 제가 좀 방송을 하고 싶었던 그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 진짜 제가 좀 좋아하는 나오셨는데 이제 제 라이브 커머스 쪽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진짜 한 번 해봤거든요. 그때 월드컵 때 CGV 관련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섭외해 주셔가지고 그때 한 번 했는데 근데 이제 물어봤죠 주변에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나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래. 여기는 다르대. 강가가 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쪽 커머스 쪽은 셀 수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좀 세게 불렀거든요. 세게 불렀어?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연락이 안 해. 그거 네 잘못이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더 훨씬 낮게 부르려 했었어. 근데 주변에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아니래.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거의 다 야, 왜 그거 불러? 더 불러 다 하게.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내 경험상 세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세게 불렀으면 널 정말 너하고 하고 싶으면 혹시 내고 가능합니까? 이렇게라도 왔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네. 싸게 불렀어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거를 확신하시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느낌이요? 네. 그만큼 간절함이 너하고 같이 하고 싶은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쪽은.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덕현이를 무시한 게 아니고 네. 그 세게 부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 이제 추맨의 이제 그 전형적인 화법 중에 이제 문제가 이거거든요. 뭐죠? 존나 까고 근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뭘 깠어 내가? 덕현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뭘 깠어?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막 그런 거 이제 뭐 다 이제 비판해놓고 아니 뭐 근데 사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니까. 아니야. 그게 이제 수빈이 형이 형한테 얘기하는 그 가스라이팅이야. 아니 세게 부른 거 잘했다니까. 아 네. 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너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걸 수도 있다. 그만큼 네가 부른 금액만큼 간절하지 않다. 간절하지 않았을 거고 또 그렇게 너하고 하고 싶었다면 네. 간절하게 하고 싶었다면 덕현 씨 내고 가능합니까?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덕현 씨 급에 이거 안 맞습니다. 이 가격. 네. 네. 싹질을 하지 마시고요. 가격 내리세요.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 채팅창에 소인배우 화법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나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옛날에 성주랑 유튜브 잠깐 했잖아요. K리그 영상 사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기분 나쁜 산적이 아니라 너무 지금 생각 웃겨. 뭐냐면 나랑 성주의 중계 일정을 올렸어 커뮤니티에. 근데 누가 되게 익숙한 아이디어였어. 옛날부터 날 본 사람인 것 같아. 근데 형님들 일정 올릴 급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딱 달리니까 얼굴 빨개지는 거 있지 막.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약간 얼굴을 감싸지면서. 그런가? 그래서 성주한테 내가 야 성주야 올리지 말자.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면 유튜브 그 자체가 뭐 구독자도 15,000인가밖에 안 됐고 뭐 K리그가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영상을 더 많이 볼 때는 아니니까. 올해는 뭐 엄청 부문이긴 올해 하지만 했으면 조금 더 올해 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수 있어. K리그 가시네 이랬었는데 틀리지도 않. 그러니까 뭐 기분은 썩 좋지 않은데 틀린 말은 또 아니야. 왜 안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좀 그렇게 하네. 좀 나쁘긴 했어.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누가? 아니 댓글 쓴 사람이 네. 일정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뭐 삐지고 화나고 아니라 그냥 올리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 자세히 보면 이제는 다 삭제돼서 없지만 올리다가 안 올렸어요. 그 채널 이제 내렸나요 아예? 아예 다. 왜냐면 영상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다 삭제해서 내렸는데 그냥 뭔가 현타 왔어요. 그냥 그런 적이. 안 돼. 나는 뭐 팬들을 위해서 뭐 어쨌든 김한이나 성주에게 관심을 갖는 팬들도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그 주말에 어디 그러니까 중계 가서 이걸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이번 주말에 캐리가 어디 중계 가세요? 이렇게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쓴 건데 갑자기 아직 지금 유튜브 채널 일정 같은 거 올릴 때가 아니에요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 15,000짜리 유튜브에서 뭐 굳이 일정. 아니 근데 이제 그거지. 다른 사람들은 형의 일정을 바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또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다양한. 내가 볼 때 좀 웃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약간의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이 좀 말이 심하긴 했는데 진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맞아. 네. 이게 소리라고.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죠. 이거 네. 어떤 표정이야? 1초 정도 생각한다? 저 형이 내 편 들어주네? 근데 아니야. 아니네. 근데 아니야. 네. 저는 최근에 아까 이게 다시 돌아와서 팔리냐 뭐가 있었냐면 비행기 티켓 이제 해외 이제 휴가 가려고 비행기 티켓 찾는데 말도 안 되게 싼 게 나온 거야. 와, 개싸다. 막 들어가서 바로 막 여권 치고 막 일정 다시 확인하고 됐지. 딱 마지막에 최종 눌렀거든. 팔렸습니다. 진짜 약간 그 허탈함 있잖아. 그러면 60만 원이 올라가요. 그 다음 티켓이. 그러면 이제 졸라 짜증나는 그러면 거지. 둘이 해서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와 거기서 약간 너무 세다.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돈을 손해 본 건 아닌데. 그래. 내가 돈을 잃은 건 아니지만 그 아낄 수 있었던 걸 세이브를 못했다라는 그게 좀 짜증나긴 하죠. 그게 그 사이트가 산 게 아니라 스카이스캐너라는 검색 프로그램에서 찍어서 들어가니까 그치, 그 사이에 뭔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라든지 업데이트되고 막 상황이. 그러잖아요. 와 그거는 진짜 열받더라고. 마지막 다 됐는데 클릭했을 때 결제 안 되면 그것도 뭐 티켓 예매도 이런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그 빅매치 예매할 때 막 광클에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808H 뭐 TTP 맞아, 에러 뭐 그런 거. 이때면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맞아. 그거. 저는 그럴 때 약간 팔리냐가 그런 기분보다 훨씬 더 크겠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다 됐는데 안 됐을 때. 근데 뭐 지금 팔리냐가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꽤나 잘 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괜찮았고 해서 이제 바이언 이적설이 난 걸 텐데
엄청 아쉬울 것 같긴 하죠. 그렇지. 바이런 미넨인데. 그렇지. 또 풀럼에서 바이런 미넨이고 또 지난 시즌에 다른 선수 스카우팅하다가 알게 된 스탯인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태클 1위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후방에서 전투적으로 좀 싸워주는 선수고 특히나 이번 풀럼 누구랑 경기했었지? 아스날전에서 2대2 비긴 거. 네,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도 해주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진짜 아쉬울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김민재가 물론 나폴리라는 아주 좋은 팀에 있었지만 막 미넨 얘기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막 이적이 빠가지고 결국에는 안 됐다. 그럼 진짜 아쉽잖아. 아쉽지. 그냥 빅리그 어디 팀 무산됐다고만 해도 아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메디컬까지 했잖아요. 했어요. 할 거 다 했어. 그냥 다 했어. 그냥 클릭만 하면 돼. 인스타그램 올리기만 하면 돼. 사진까지 다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멘트도 다 적어놨어. 번호도 나왔겠지. 나 사진을 보진 못했는데. 해시태그 주황팔리냐.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뮌헨인데 이제 아까는 CEO 드레즈덴 CEO고 더 위에 이제 하이너 회장이라고 있어요. 뮌헨에 이 하이너 회장이 뭐 이제 질문을 받고 라이트백 얘기할 때 우리는 마즈라이도 있고 라이머도 있다라고 한 다음에 잠깐 뜸을 들인 다음에 네 그리고 부나사르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 기사가 더 나빠. 이 기사는 사르는 단지 그 팀에 있을 뿐 그는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이 그러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거 아까 그거 아닙니까? 그 김원 인기가 없어서. 그치. 난 부나사르네 여기에. 그러면서 또 그 기사에서는 그는 스스로 자기가 경기를 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솔직히 이거는 모르잖아.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기사가 너무했다. 뭐 이 회장은 잠깐 까먹었을 수 있죠. 워낙 안 뛰는 선수니까. 근데 이 기사에서 한 방 더 매기면서 부나사르가 이 기사를 봤으면 조금 이제 씁쓸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부나사르 모르시는 분들은 나름 리그왕에서 주전급으로 뛰면서 마르세유에서 3시즌 연속 주전급 활약을 하면서 1,000만 유로로 뮌헨으로 왔어요. 사실 그 정도 이적료면 뮌헨에서 뛸 수 있는 이적료. 100억 이상을 태웠다는 얘기니까. 네, 어쨌든 주전은 아니지만 1,000만 유로가 미네 입장에서 비싼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써야 되는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배제시킬 선수의 이적료는 아닌 거죠. 그래? 아니 1,000만 유로 그래도 뮌헨 입장에서 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건 돈 쓴 거니까. 그런가? 하도 프리미어리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 프리미어리그에서 1,000만 유로 사실 거의 돈도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유스 택가리 하면 1,000만 유로 나와요. 그치. 네, 맨시티 유스 그거 되면 1,000만 유로 딴 팀에 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유로 왔는데 3시즌 동안 14경기인데 일단 지난 시즌은 한 경기 나왔고 2분 뛰었습니다. 2분. 경기 시즌 막판에. 그래서 이게 전부인데 사실 없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부나사르는 옛날에 뮌헨의 하피냐 역할을 위해서 영입했을 수도 있어. 하피냐 기억하세요? 알죠? 오른쪽 백도 보고 왼쪽 백도 보고 알죠. 그냥 주전인 적은 거의 없고 네. 맨날 땜빵인데 근데 되게 쏠쏠했어요. 그래도 엄청 쏠쏠하게 내가 볼 때 썼잖아요. 그런 롤을 기대했을 수도 있죠. 1,000만 유로 정도 금액이면. 근데 와서 그 정도 급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돼버려서 지금도 이제 팀에 남아있긴 한데 야 이거 부나사르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시즌에 2분 뛰었는데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겠다. 기억해 주시네. 회장님이 나를 그래도 마지막에 기억해 주셨어. 그 정도로 지금 지난 시즌 한 경기도 채 못 뛰고 그냥 2분 뛴 선수를 어떻게 기억하냐? 네.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워낙 쟁쟁한 선수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약간 잊혀졌지 부나사르는. 네. 진짜 이거는 마즈라이 다치고 라이머 다쳐도 부나사르 생각 안 하고 다른 센터백 우파메카노 오른쪽 풀백 쓸까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입지긴 해요 지금. 옛날에 이제 그 대전 강윤성이 그 엘렁벌 대표팀 이제 갔을 때 그때 뭐 누구 풀백 누구 다치고 막 이래가지고 땜빵으로. 이제 본인의 차례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승모 포변에서 이제 풀백으로 썼거든요. 근데 아니스 감독이. 네, 이제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인 거지. 네. 그래서 뭐 결국 못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연령별 대표팀에서 많이 못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다. 있긴 있었던 거죠 멤버 안에. 있죠. 있는데 이승모를 포변했다고? 네, 포변해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그럼 그 선수를 못 믿었던 거지. 그렇지. 너무 데려가지 말지 그럴 거면. 네. 부나사르도 뭐. 부나사르도 뭐 그 정도보다 더 아래인 것 같긴 해요. 부나사르는 아예. 오랫동안 바이에른 뮌헨 팬이었던 우리 방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 비주얼 폰지. 네, 파바를 백업으로 쓰다가 진짜 역대급으로 패급 인증한 선수가 그냥 있는데 못하긴 했어. 못 쓰긴 해. 네. 근데
또 데리고 있네요. 사실 처분할 거면 그냥 FA를 풀어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데리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착하나 봐. 아 진짜 이거 왜 그 장난을 착하지 않고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 그치. 예를 들어 막말 루카쿠처럼 깽판 쳤어. 그래. 바로 나가지. 성실함이 있는 거지. 야, 루카쿠는 본인에 대한 에고가 세잖아. 그러니까 게임판을 치는 거. 부나사르는 미넨에 있는 것만으로도 땡큐야. 그럴 수 있죠. 미넨 도시 너무 좋아. 이 팀 너무 좋아. 와. 자, 저 앞에 케인까지 왔어. 와, 케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땡큐. 김민재. 김민재도 왔네. 언젠가 김민재 옆에서 뛰는 날이 오겠지. 막 이러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선수가 그 만족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거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해. 근데 미넨이 도시가 좀 좋긴 하던데요. 좋고 내가 또 주급도 주니까 그냥 네. 내가 또 쥐 죽은 듯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자. 중간에 어떻게 해서 정리되는 것보다 쥐 죽은 듯이 저게 무시하는 바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요? 괜히 깝치고 뭐 팀 나는 뭐 못 뛰지만 라커의 분위기를 띄우겠어. 팀 분위기 띄우겠어. 막 예, 이렇게 분위기 하다가 메이커다. 눈에 띄잖아. 그럼 갑자기 회장이 쟤 있었지. 야 발제 때 내보내. 괜히 눈에 떠가지고 긁어부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알 포인트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포인트요. 아니 한 명 사진에 사람이 모르는 거 아주 너무하네.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존나 소인배네. 바이에른 미넨의 주급을 받으면서 네. 그 좋은 팀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보나사를 가져왔고 또 뮤넨인데 이제 이건 워커가 뒷이야기를 풀었어요. 나 뮤넨 갈 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진행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갔으니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이제 워커가 바이에른 뮤넨과 구두 합의까지 했고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좀 의문을 가졌대요. 내가 이거 떠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했다 그러고 또 맨체스터시티에서 이미 꿈을 이뤘고 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떠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니 탑 팀에 있는데, 네. 그지? 네. 그리고 또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들이 나를 팔 때까지 나는 맨시티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난 팔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단이 날 보내려 하지 않았다라는 약간 어떤 약간 멋진 멘트인 거죠. 예. 그쵸, 결국 나는 안 팔렸어. 이런 우리의 관계는 단단해. 약간 이런 느낌. 나도 뭐 맨시티를 떠나고 싶었던 건 아니었었고, 이런 좋은 팀에 있는데 딴 팀을 가는 게 맞나라고 고민도 했고 고민을 했지만 팀에서도 날 팔지 않았다. 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사실 90년생이라서 고민할 만해요. 저는 동갑이에요. 네. 와, 맨시티에 진짜 오래 있었구나. 토트넘 이미지 이제 없죠. 맨시티 이미지죠. 9년 있었어, 9년. 9년이나 있었어? 이번이 9시즌째야.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워커 나간 지가? 8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8년, 9년 오래됐네. 죄송합니다. 7년입니다. 미안합니다. 형 9년이랑 7년은 좀 많이 달라. 뭐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일부러 처음에 그냥 9년 던져놓고 8년, 7년 줄여가야겠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이야. 7년. 7시즌째입니다. 네, 올해가. 네. 토트넘에서 임대 다니긴 했지만 토트넘 소속으로도 9년 정도 있었네요. 임대 한 3년 네. 포함해서. 혹시 한 4시즌 아닙니까? 7시즌. 7시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뮤넨 땡기긴 하거든 사실. 맨시티 좋은 팀이지만 이제 그치. 맨시티에서 좀 입지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트랩을 했고. 그리고 뮤넨도 어쨌든 쓰려고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스텝을 도전할 수 있었는데 내가 볼 때 맨시티도 크게 그런 뮤넨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고 워커도 고민하다가 결국 남는 걸 선택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올 시즌 폼이 어떻게 유지될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쨌든 스타일 워커는 자체가 스피드가 이제 또 주 무기 중에 하나니까. 그래도 지금 워커 나오면 잘해요. 네,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워커 전문가 또 주원 형이거든요. 되게 빨라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 그래요? 먹을수록. 나이 먹을수록. 네. 워커 진짜. 하면 추면은 워커. 근데 되게 빨라지네. 언제까지 빨라지나? 네. 진짜 9시즌째 되면 진짜 더 빨라지겠다. 9시즌. 네. 9시즌이 아니고 네. 9번째 시즌. 아홉 번째 시즌. 네. 그래서 뭐 워커는 좀 관리하면서 올 시즌 좀 뛰지 않을까 내가 볼 때. 뭐 부상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면서 잘 포지션에 맞게 펩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뮤넨과 이적에 관련된 3명. 결과적으로 못 간 선수 2명 그리고 남아 있는데 잘 기억 안 나는 선수 1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적 시장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팀 20개 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까지만. 네, 오늘까지만. 네,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첼시,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까지 했나요, 저희가? 네. 그리고 오늘은 맨유, 리버풀, 뉴캐슬, 웨스트햄까지. 브라이튼도 한번 살짝 그리고 보죠. 마지막에 브라이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유입니다. 맨유는 이제 이적
영입 지출에 있어서 5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아스널보다 한 3천만 유로 정도 덜 썼고 리버풀보다는 3천만 유로 정도 더 썼습니다. 일단은 뭐 호일룬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7,500만 유로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호일룬과 거의 사실 1,000만 파운드밖에 차이 안 나는 마운트가 첼시에서 6,420만 유로로 왔고 오나나가 5,250만 유로. 그러니까 셋이 평균적으로 볼 때 6천만 유로씩 3명 산 거예요. 평균적으로 뭐 그 봤을 때.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예. 내외로 해가지고 3명을 쌌고 여기서 암라밧은 임대료는 1,000만 유로인데 추가에 이적료를 발생시키면 토탈에서 한 3,500만 유로 정도로 이제 데려올 수 있고 내년에. 그리고 이제 프리로 에반스, 레길론을 임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에반스는 아스날전에 나왔죠. 막판에. 네, 심지어 네, 나는 나왔어요. 너무 뛸 줄 알았는데 막판에 나왔어요. 나왔고 그리고 나간 선수를 좀 보면 딘 앤더슨이 크리스탈 팰리스로 1,750만 유로로 갔고 엘랑가도 똑같은 가격으로 갔고 프레드를 974만 유로로 페네르바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코바르를 레버쿠젠으로 500만 유로 보냈고 텔레스, 뭐 지단 이크발, 브랜던 윌리엄스 임대, 그린우드도 임대 이렇게 했고 데하, 튀앙제브, 필조스는 F로 나갔습니다. 사실 나가는 데 있어서 재미를 좀 못 보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난 네. 프레드가 이렇게 싼 선수인 줄 몰랐네. 네. 근데 생각보다 쌌고 대야도 좀 그래도 계약 기간 있었으면 돈 주고 팔 수도 있는 선수 아닌가요? 조금은 한 1,000만 유로 안 되나? 한 500만 유로? 나이가 있으니까 또. 대야가 그래도 한 2,300억은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1,000만은 되지 않을까 1,000만 유로? 싶은데. 근데 네. 나이가 90이죠. 90이죠. 근데 골키퍼 나이는 또 필드랑 나이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오래 뛸 수 있으니까. 대야 1년 남았어 계약. 그러면 얼마가 적정 금액을 생각해? 나는 대야 500억은 받을 수 있는 선수. 500억? 1년 남았는데? 7천만 뭐 1년 남았는데. 네. 500억 얼마야? 3,500만 유로 정도? 나 그래도 한 2,300억짜리는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100억 원대일 것 같아. 나도 150억 100억 원대일 것 같아. 100억 그래? 원대. 예. 왜냐면 대야는 일단 기본 깔고 가는 연봉이 있는데. 아 주급. 네. 그리고 트렌드에 좀 안 맞다는 이미지가 계속 생기면서 원하는 그치, 팀이 그치, 되게 그치. 많을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냥 한 100억대? 어. 100억대 나는 정도 되지 그래도 않을까? 대야가 90년생이라고요? 네. 그럼 몇 살이죠? 33. 아 그러면은 500억은 너무 센가 골키퍼가? 엄청 세지. 아 왜냐면 300억. 봐봐. 다비드 라야가 4천만이잖아요. 300억. 300억? 대야 높게 보네. 그러니까. 아, 대야를 좋아하네. 대야? 네. 전 메뉴 팬들 이해하는데 네. 그 있잖아. 대야 고점일 때. 한참 잘 막을 추억, 때? 그 추억. 그리고 또 이적했을 때 약간 걔 집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시대가 왜 골키퍼를 발을 쓰게 만들어서 시대가 문제야. 그냥 막기만 해. 언제부터 골키퍼 발 썼다고. 1초 전적 약간 땀났어 등 뒤에서. 네. 역시 추면 이제 하자 있는 선수 좋아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고 뭐 산초 같은 선수는 뭐 정리하려면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인기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점 좀 더 많이 보여줘야 돼. 떨어졌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어쨌든 맥토미니도 이제 정리를 할랑 말랑 하다가 네. 결국은 뭐 그냥 남는 상황으로 갔고. 필 존스는 평생 맨유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필 존스 팀이 없네요 지금까지. 그래도 뭐 하이 팀에서 잠깐 잘 저렴하게 해서 잘 좀 뭐 이제 안 되나? 다쳐서 너무? 물론 이제 위상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는 있지만 참고로 이제 라모스는 또 이제 세비야로 이제 리턴 해서 이제 이적 시장 끝나고도 이제 가게 됐고. 근데 필 존스는 좀 애매하죠. 이 지금도 선수. 다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잘 어디, 모르겠어요. 라모스요? 필 존스요. 아, 필 존스요? 모르겠는데. 근데 항상 필 존스는 그냥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이대로 은퇴하려나? 그러니까 네. 은근히 이제 트랜스퍼 막 들어보면 위드아웃 팀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 위다웃 팀. 되게 많아요 올 시즌에 위드아웃 팀이 나가가지고 팀이 없는 선수들이. 다 사우디 짱 보고 있나? 야 조금만 기다려봐. 한 명 나갈 거야. 사우디에서 올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맨유의 이번 영입은 호일룬하고 마운트죠. 뭐 오나나도 영입을 잘한 것 같고. 저는 오나나 영입이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아 확실히 저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시즌 경기도 보면서 야, 맨유가 이제 저 정도로 후방에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팀이 됐구나. 근데 이 여유로움보다 더 상위권의 표현은 없나요? 저는 오늘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네. 저는 오나나가 볼을 잡았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혼자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 같다. 아, 혼자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 같다. 너무 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패스를 줄 수 있는지. 근데 이게 그냥...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과한 그런. 그렇지, 과하다 발밑의 이거죠. 자신감. 이런 거. 옛날에 이제 뭐 지금 저는 테어스테겐이 아주 좋은 골키퍼고 라리가 탑에 전 세계로 꼽아도 이만한 골키퍼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테어스테겐도 잠깐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밑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아니 그냥 뻥 차야 되는데 이게 막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막 패스하고 이런 그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되는 선수는 노이어 정도. 그러니까 그걸 해도 불안해도 그래 노이어니까 참아주자라고 하는 건 이제 노이어. 근데 지금 슈택에는 그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나나가 약간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오나나가 패스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올라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선수가 너무 빡세. 그러니까 앞에서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받는 선수가 좀 패스 타임이 느리다 보니까 상대방이 받는 선수에게 압박을 들어왔을 때 한 발이라 더 붙을 수 있지.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역시 이제 괜히 라마시아 출신이 아니다. 발밑이 진짜 좋으니까. 네. 자, 이렇게 맨유를 했고 호일룬이 이제 제일 비싼 선수이기 때문에 마운트는 쉽지 않은, 제가 파는 건 지금으로서는 쉽진 않아 보이고. 지금 사실 지금 상위권 팀들 중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선수는 과연 마운트와 하베르츠가 돈값을 할 것인가? 그거에 좀 쏠려 있어요. 호일룬도 뭐 지난 경기 나와서 잠깐 잘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봐야 될 문제고, 봐야 되는 선수고. 선발로 나왔을 때 어떤 활약을 봐야 되고, 암라밧은 이들보다는 가격이 좀 더 낮고 그러기 때문에 암라밧 좀 잘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암라바트 한번 이거 스카우팅 한번 해보려고요. 암라바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스카우트. 우리가 지금 암라바트에 대한 제일 최근 기억은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때 모로코에서 뭐 엄청 좋았고, 근데 이제 리그에서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맨유가 지금 성적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만족감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란가요? 좀 더 반등을 하겠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요?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아래서 그 당군 형이 카페에서 개욕을 하더라고. 욕하더라고. 야 맨유 어떡하냐? 맨유 어떡해? 야 허나 맨유 어떡하냐 덕현아 계속 이러면서. 근데 맨유가 큰일 나네. 중앙 수비수 라인에서도 이제 바라는 계속 부상을 당하니까. 리산마도 지금 리산드로 부상이고. 나 이거 진짜 비상이, 지금 맨유 초반 분위기 진짜 비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초 감독하고 막 그렇게 좀 까끌거리고 있고, 안토니 또 외적으로 논란 생기고, 나중에 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카세미르도 이번 시즌 사실 좀 실망스럽긴 하죠. 조금 뭐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개인 폼이 좀 지금 약간 안 좋아진 그것도 지금 있었고. 보니까 이 화살, 팬들은 어쩔 수 없이 화살을 돌잖아요. 감독 또는 특정 선수 아니면 뭐 수비진이면 수비진, 범인 찾기. 그 여기 이제 그 아가리 FC 그 감독님. 전 범인 찾지 않습니다. 범인 종찬이었잖아요 결국. 네. 범인이 아니고 범인 찾기 안 하죠. 범인 지목. 부진한 선수. 범인 지목. 부진한 선수를 이제 다시 좀 일깨워주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이 화살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아. 막 턴아웃 쪽으로 화살이 갔다가 막 산초한테 갔다가 뭐 괜히 뛰지도 않은 맥과이어한테 갔다가 맥토미한테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누가 가져갈지 계속 부진하면 꽂히거든요 한 명한테. 아니 그래서 좀 이런 말씀 맨유 팬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아스날전에 그래서 맥과이어 린델레프가 이제 센터백 라인에 섰잖아요. 결국 에반스 부상당하고 이제 안 돼. 에반스도 마지막에. 근데 좀 옛날 생각 나더라고 갑자기. 추억. 그 둘이 센터백 그 주전 듀오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딱 그 생각 들고 나서 이거 맨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센터백을 어떻게 잡냐.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바란이 없었을 때 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터너의 그 고민이 커질 것 같고, 영입을 했을 때 더 했어야 된다고 봅니까? 중앙 수비수 좀 한 명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김민재가 맨유하고 링크 진짜 세게 있었거든요. 진짜 이제와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나는 몰라. 나도 이거 들은 얘기야.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김민재 에이전트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얘기했다. 김민재 맨유다. 근데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겨울부터. 그때 한창 막 그 나폴리 이제 막 할 때. 겨울부터. 그래서 아마 챔스 끝나면 바로 맨유 발표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 진짜로. 완전히 거의 확신에 차서. 저도 기자들도 다 맨유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되게 쓰지는 못하지.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되게 세게 나왔었어요. 확실히
깊게는 갔는데 뭐 결국은 뭐 영입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는 중앙 수비수에서 한 명은 좀 영입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아마 맥과이어를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맥과이어도 원래 정리가 이적설이 있었어요. 안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웨스트햄 쪽이랑 링크도 있고 했는데 그게 이제 쏙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남은 선수들이 뭐 조니 에반스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에반스를 영입으로 봐야 돼요? 에반스는 어쨌든 그러니까 막 단기로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에반스를. 근데 이제 뭐 즉시 전력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란 리산마가 이제 투톱이 될 거고 그 밑에가 지금 이제 맥과이어 이제 린델레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서브 자원이 좀 아쉽죠. 확실히. 예, 아쉬운 건 있죠. 네. 자, 다음 팀 가볼까요? 네, 리버풀입니다. 영입 깔끔합니다. 소보슬러이 7천만 유로, 메갈리스터 4,200만 유로, 허라번베르 4천만 유로, 엔도 2천만 유로 이렇게 4명을 딱 데려오면서 다 이제 거의 주전급으로 쓰려고 데려온 것 같고 뭐 허라번베르는 좀 봐야겠지만 엔도도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나간 선수는 파비뉴를 사우디 알 이티하드로 4,670만 유로로 생각보다 세게 주고 보냈네. 핸더슨은 알 이티파크로 1,400만 유로. 그리고 이제 프리로 나간 선수 좀 많아요. 피르미누, 나비 케이타, 체인벌린. 뭐가 맞지? 체인벌린. 옥슬레이드 체인벌린. 이제 챔벌레인 옛날 식구예요. 체인벌린. 그리고 제임스 밀러 이렇게 있고 까르발류를 라이프치히로 임대 보냈고 판덴베르 마인츠 임대, 필립스 셀틱 임대 하면서 이적 시장 선수의 숫자로 봤을 때는 인앤아웃이 제일 좀 심플하긴 해요. 빅팀 가운데서는. 그리고 이적 작업이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좀 이루어진 편이죠. 메갈리스터가 이제 제일 먼저 오피셜이 났고 흐라벤베르가 이제 좀 막판에 막타 치고 엔도도 뭐 데려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원 쪽에서 보강이나 이런 거는 되게 그래도 알차게 잘 되지 않았나. 일단 메갈리스터가 소볼스러의 메갈리스터 두 조합이 3미들로 봤을 때는 그냥 두 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고 가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기존의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었던 파비뉴 핸더슨이고 근데 이제 좀 저도 형철이랑 이 부분에서 약간 생각이 같았던 건 약간 이제 뭐 핸더슨 같은 그런 리더급 선수가 이렇게 빵 나간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다라는 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중앙 쪽은 나름 잘 메웠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진 아니. 뭐 파비뉴하고 핸더슨에 대한 기억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는 건 쉽진 않겠지만 조합 자체는 잘 메우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수비 쪽에서 부상자가 나왔을 때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거. 결국 중앙 수비수 한 명 정도는 또는 풀백 백업이라든 이런 데를 영입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은 합당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또 골 넣으면서 되게 좋았죠. 주목도 많이 받았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들이 얼만큼 해주느냐예요. 리버풀은. 그러니까 여기도 센터백이에요. 그렇지. 결국. 뭐 코나테 지금 부상이긴 한데 뭐 반다이크 코나테 고메즈 이번에 잘했거든요. 이번에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세 명이 부상 없이 좀 돌아가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앞쪽에서는 이제 누네즈가 뉴캐슬에서 정말 미친 활약을 해줬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쭉 유지한다면 그렇죠. 진짜 리버풀은 중원에서 나름 경험도 있고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많고 특히나 로버투슨과 아놀드가 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놀드가 또 잘하니까요. 네, 아놀드 진짜 잘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 EPL에서 뭔가 오른쪽에 서 있으니까 왼쪽으로 뿌려주는 킥. 그러니까 롱킥은 제임스 워드 프라우저보다 프라우저. 제임스 워드 이게 왜 이렇게 제오프. 네.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죠. 네. 걔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 정도. 근데 뭐 둘 다 킥이 다 좋은 선수들이니까. 뭐 거기 진짜 오른발 킥이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밀러가 브라이튼으로 갔잖아요. 네. 이 아저씨 언제까지 뛸 건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이튼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저씨 잘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피르미누 아라울리 프리 이거 재계약했으면 사우디에 돈 벌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치. 그렇죠? 네. 페르미누는 근데 어쨌든 리버풀하고 되게 좀 웃으면서 굿바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밀러 이 정도 쓸 거면은 브라이튼이 얼마나 줬을 겁니다. 100만 유로라도 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고 전술 이해도도 높은 선수니까. 근데 이제 나비 케이타가 리버풀에 와서 계륵도 아니지 뭐 아무것도 못 하다가 꽉 채우고 나갔거든요. 계약 기간을. 그것도 신기하긴 해. 중간에 어떻게든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아마 5년 계약했을 텐데 6년인가 5년을 꽉 채우고
FA로 정말 나왔습니다. 케이타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케이타가 처음에 리버풀 왔을 때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을 보냈을 때 내가 이 선수를 그때 당시에 스카우팅이 있었다면은 가장 크게 가장 먼저 틀리는 선수가 됐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말은 공감하는 게 네. 와 나도 라이프치히 때 케이타 보면서는 진짜 괜찮은 선수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적딱하고 초반 두세 경기인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 나 프리시즌에 난 메시인 줄 알았다니까. 되게 턴도 엄청 공격적이고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됐죠. 저는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보고. 제가 브레멘 경기 하나 중계했는데 부상으로 없더라고. 아 그래?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지금 부상이에요? 네, 오자마자 부상입니다. 그렇구나. 어쩔 수 없나 봐. 아 근데 라이프치 때는 와 저 조그만 선수가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볼도 잘 차고 씹어 먹겠는데 했는데 이거 가서 뭐 제대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 뭐 그러니까 아자르도 레알 가서 그렇게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케이타도 뭐 근데 그렇습니다. 영입은 잘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흐라반베르 나는 솔직히 저도 뮌헨 중계 그래도 꽤 했는데 본 기억이 없어. 네, 맞아. 뒤에 맞아. 10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해? 그래서 난 이 선수가 아약스에서 잘했다는 건 알고 있고 아약스 영상도 봤지만 뮌헨에서의 영상은 내가 중계를 해도 내가 보기도 힘든 선수라서 그래서 그때 제가 환영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제가 그때 바이에른 뮌헨이랑 바르셀로나 경기였나 인터밀란 경기였나 그 챔피언스리그 할 때 네. 흐라반베르이 어때요? 하고 물어봤는데 환영이 나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몰라. 뮌헨에서 내가 이랬었거든. 평가할 만한 그 출전 시간대가 아니라서 잠깐 지금 600분 뛰었는데 24경기 나왔거든요. 네. 그럼 나와서 뭐 몇 분 안 뛴 안 거죠? 뛴 거지. 600분에 24경기면은 아예 안 뛰었다고 봐야죠. 네. 그냥 나오기만 한 거지. 그래서 3번 선발에 21번 교체 투입. 그러면 뭐 내가 볼 틈이 있었네. 나도 매주 중계하는 게 또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1년을 사실상 좀 날렸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크라우베르는. 그쵸. 네, 그래서 리버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아약스 시절을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리버풀 어쨌든 중원 지역에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그 라비아, 뭐 카이세도 네. 다 이제 뺏겼을 때 리버풀 뭐 하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첼시가 약간 지금 부진하면서 카이세도가 네. 카이세도가 어떻게 못한 건 아닌데 어찌되었든 계속 지금 실점에 빌미가 되는 어떤 실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소브슬라이 메갈리스터 좋다. 나름 만족을 지금 하고 있는 리버풀 팬들이 되겠습니다. 자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뭐 토날리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토날리가 뭐 제일 큰 영입이죠. 토날리 6,400만 유로, 하비반스 4,400만 유로, 리브라멘토 3,720만 유로, 그리고 얀 쿠바 민테를 오덴세에서 800만 유로 데려와서 임대를 보냈고요. 루이솔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생메시망이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사우디로 떠나면서 뉴캐슬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2,700만 유로 정도, 크리스 유드 1,700만 유로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남겼습니다. 근데 워낙 지출이 좀 큰 편이라서 뉴캐슬은 그래도 좀 뉴캐슬 영입 기조는 엄청 좋죠. 필요한 포지션에 딱 적당한 근데 나는 선수들을 근데 사오니까. 생각보다 뉴캐슬 너무 돈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챔스 나가고 했는데 뭐 토날리라는 좋은 선수 데리고 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빅사이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돈이 없는 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냥 좀 패닉바이 안 하는 느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이종료 오버 안 한다? 근데 FFP 얘기도 하시던데 네. 뉴캐슬이 FFP 때문에 그 지금 돈을 함부로 못 쓰는 건가?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이유도 있죠. 네. 괜히 또 최근에 성적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몰라.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최근에 있죠. 계속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참 조가 또 너무 죽음의 조라. 딱 그렇게 그 조에 걸려버려가지고 그 좀 애매하고. 저는 토날리는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폼이 약간 아쉽더라도 조금 더 적응하고 이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금방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하비바스는 이 선수는 어쨌든 경기 영향력보다도 은근히 포인트를 좀 잘 쌓는 유형이라서 그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고, 리브라멘토는 어제 양쪽을 또 다 뛸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데다가 쇼튼에서 보여줬어도 물론 이제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리브라멘토도 어쨌든 좋은 영입이었고, 루이스 홀은 이 친구는 가족이 아예 뉴캐슬 팬 집안이지만, 진짜? 네, 그래서 운명이었네. 간 네. 운명. 그래서 루이스 홀 첼시에서 이제 임대해가지고 뉴캐슬 딱 그 갔을 때 영상에 어렸을 때 루이스 홀이 그 뉴캐슬 그 가이드 투어 같은 거 하는 그 약간 신분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막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막 거기 울라고 하고 그 센트 제임스 그 파크 카이세도도 가가지고. 첼시 유니폼 입고 있다가 딱 오버랩 되면서 지금 첼시 유니폼으로 변하는 영상 있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 자기 동네에서 첼시 유니폼 입고 다니더라고. 예. 엄마랑 사진 찍어가지고
다들 어렸을 때 그 한 팀으로 가나 봐. 약간 가레스 벨도 그러잖아. 가레스 벨도 레알 유니폼 어릴 때 입고 있는 거 그거 레알이 입단 영상에 썼을 걸요. 아 그래? 네. 어렸을 때 축구 선수 준비하신 분들 어렸을 때 유니폼 하나씩 다 입어보세요. 그 사진 하나 남겨가지고 그치, 근본인 그치, 척 해야지. 그치. 척하면서 그치. 아 맞잖아. 아, 돌아가면서 뭐 전북, 울산 다 해가지고 다 입어봐 하나씩 돌아가면서 네. 사진 다 찍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울산의 팬이었습니다. 하면 이제 팬들이 와 드디어 근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는 그래도 솔직히- 크리스 우드 같은 선수들 어쨌든 거의 2천만 가까이 받고 판 거면 네, 나쁘지 않죠. 초반 스타트가 좀 지금 뉴캐슬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좋아요. 네. 네. 예, 리버풀한테도 10명으로 졌고 그러니까 상대가 10명인데 졌고 브라이튼한테도 또 많은 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리버풀다운 단단함은 지금은 볼 수가 없다. 뉴캐슬다운 제가 단단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뉴캐슬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웨스트햄입니다. 네, 웨스트햄도 돈을 뭐 안 쓴 건 아니에요. 꽤 많이 썼습니다. 쿠두스를 아약스로부터 4,300만 유로, 에드손 알바레즈 역시 아약스로부터 3,800만 유로, 워드 프라우스 소튼에서 3,480만 유로, 그리고 마지막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마브로파노스를 2천만 유로로 데려왔습니다. 사실 이 쿠두스나 에드손 알바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웨스트햄보다 훨씬 더 좀 상위에 있는 팀들이랑 링크가 되게 그렇죠. 많았었던 예, 선수들이에요. 근데 결국 웨스트햄에 합류를 하게 됐고 워드 프라우스 영입 너무 좋죠. 예. 이 저번에 이제 히든풋볼 선수들이랑 할 때 워드 프라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빅리그 갈 수 있냐 없냐 했는데 다 못 간다고 했거든요. 빅클럽. 빅클럽에서 쓸만한 단점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점도 확실하지만 빅클럽에서는 만능을 원한다 했는데 뭐 얼추 선수들이 좀 보는 눈이 맞았던 것 같긴 해요. 저는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죠? 나는 너무 장점이 확실하니까 네. 빅클럽에서 주전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방으로 쓰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됐네요. 결과적으로 볼 때. 마브로파노스는 이제 귀환을 했죠. 피엘로. 아, 네. 분데스리가에서 나름 잘했어요. 뭐 파워풀하고 뭐 오른쪽 풀백도 한 번씩 보면서 전진성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 선수도 좀 실수가 있는 편이라서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어쨌든 라이스가 나간 자리가 지금 이제 너무 네. 크기 때문에 영입 4명 다 더하면 라이스죠. 네. 4라이스인 거죠. 지금 얘들 4명이. 얼추 그 금액 되죠. 네. 네, 얼추 그 금액 되죠. 너무 잘 팔아가지고. 어쨌든 에드손 알바레스 같은 그런 같은 중앙 자원들에 대한 보강도 좀 있었고 쿠두스는 이제 좀 더 위쪽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라이스랑 뭐 스카마카 이런 선수를 쭉 정리한 돈으로 어느 정도 영입은 꽤 해오지 않았나. 네. 정리도 나름 잘한 것 같아요. 라이스는 사실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잡을 수 없었죠. 예. 그 대신 무조건 비싸게 판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잘 팔았던 것 같고 뭐 스카마카나 블라시치도 돈 받고 팔고 이 정도면은 성공 아닌가. 잠깐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볼게요. 웨스트햄 플러스 1,800만 유로네. 물론 역시 허니볼 플러스. 네. 아이씨. 그 일정 안 올릴게요. 1,800만 유로를 플러스 하면서 수익을 어쨌든 남겼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라이스가 제일 컸으니까 거기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으니까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팀이 브라이턴입니다. 일단 브라이턴이 이제 야, 브라이턴은 거상이야. 여기. 미쳤어. 얼마에 판 거야? 일단 영입에 돈 쓴 순위로는 12위라서 우리가 다룰 순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토탈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으로는 1위입니다. 8,600만 유로를 남겼어요. 8,600만 유로면은 판 1,000억? 에? 네. 8,600만 유로? 1,200~300억 되나요? 그치, 한 아닌가? 1,300 되려나? 네. 와, 1,000억을 남긴다고? 1,200억. 와. 아니 여기는 일단 카이세도를 뭐 이렇게 팔았으니까. 카이세도, 메갈리스터, 또 이제 첼시로 간 로베르트 골키퍼, 산체스. 네. 이렇게 해서 셋이 더하면 뭐 거의 얼추 그런 금액이 나오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굉장히 좀 적은 이적료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카이세도, 메갈, 산체스 세 명으로. 사실 메갈, 산체스 빼도 카이세도만 해도 1억이 넘는데 영입은 이제 주앙 페드로 공격수 데려왔고 릴에서 칼로스 발레바를 데려왔고 뭐 골키퍼 페르브루안 데려왔고 뭐 이 정도 이고르 데려왔고 뭐 이 정도 영입도 나름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한 것 같아. 이고르. 네, 그리고 다우드 도르트문트에서 공짜로 데려왔고 밀러 공짜로 데려왔고 안스파티 임대로 데려왔고 이 정도면 영입 되게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죠. 다우드 도르트문트 좀 어땠나요? 지난 시즌에 잠깐 또 회복을 했어요 많이. 근데 네. 다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괜찮았어요 플레이 자체는. 잘 못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꼬라 박았을 때보다는 좋아졌어요. 좀 많이. 좋아졌다. 네. 그리고 이제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여기저기 이제 또 잘 쓰일 거고
안수 파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태에서 넘어간 거라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프리나 이제 임대로 온 선수들 관련해서는 뭐 이제 저는 안수 파티나 이런 선수들이 막 엄청나게 막 잘 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근데 이제 위에서 언급했었던 주앙 페드로나 뭐 이런 선수들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사용하기에. 브라이튼은 총알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감독이 원하는 선수 딱 찍어서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주급 수준에 맞는 선수 찍어서 데려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카이서도 이렇게 팔아버리면 어쨌든 여유가 있잖아 팀 자체가. 그치. 다 안 써도 되고 이 돈은 너무 충분하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브라이튼의 목표가 뭐 우승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챔스권까지 아니고 그냥 뭐 잘하면 유럽대항전 1차적인 목표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실적인 영입을 하면서 팀을 운영하는 것도 되게 건강한 것 같다. 다른 팀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2,000원짜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기 브라이튼 퍼거슨이라고. 에반 퍼거슨요? 네. 지금 아마 더 생각하고 있을 건강해지겠네. 거예요. 네, 지금 시작 2,000억입니다. 지금 왜냐면 분위기가 에반 퍼거슨이 브라이튼이면. 지금 또 링크가 또 이제 막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브라이튼은 이거 2,000원 한번 찍어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나와요 브라이튼. 좋은 선수들이 육성이 좀 잘 되고. 이 돈 벌어서 감독한테 좀 줘야지 재계약하면서. 내가 볼 때 감독 빨도 되게 크거든요. 데체르비? 네.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브라이튼은 저는 포터도 되게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첼시에서 그렇게 좀 말아먹어가지고 이게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브라이튼의 그레이엄 포터? 전 진짜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포터가 딱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가 누굴 데려오나 봤는데 데체르비를 데려오는 거야. 데체르비 진짜 좋잖아. 와 너무 괜찮은 선택이라고 봤는데 작년에 뭐 어쨌든 브라이튼 이렇게 하고 나서 올 시즌 가니까 지금 완전 초반 상승세 지금 되게 좋잖아요. 브라이튼이. 근데 데제르비는 원래 이 브라이튼 오기 전부터 많은 어떤 그 인정을 좀 받았던 감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때 이제 사솔로의 데체르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을 거고. 네. 그리고 나서 데체르비 그때 당시에 데체르비가 약간 수비적으로 살짝 비판받는 건 있었는데 공격적인 걸로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샤흐타르. 저는 이제 데체르비 감독을 샤흐타르 때 처음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샤흐타르랑 AS 모나코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중계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샤흐타르 감독의 데체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 어떤 감독일까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이미 뭐 되게 옛날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감독이더라고요. 근데 딱 브라이튼 오는 거 보면서 여기 진짜 감독 선임 하나 기깔나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죠. 그때 네. 당시에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에 웨스트햄에게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웨스트햄에게 3대1로 진 거 빼고는 다 대승입니다. 골도 많이 넣고 있고 지금 초반 분위기가 또 퍼거슨과 함께 지난 경기에서 퍼거슨이 또 헤트트릭을 하면서 3대1로 뉴캐슬을 잡았고 지금 1라운드 4골, 2라운드 4골, 3라운드에는 한 골밖에 못 넣고 4라운드 3골. 지금 4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3승 1패. 그러니까 초반부에 어쨌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비교적 뉴캐슬 정도 제외하면 비교적 이제 전력상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매치업이었는데 주목해야 될 건 그 매치업들이 다 대량 득점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네. 아마 뭐 1대0 이렇게 승리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퍼거슨도 뭐 B클럽에서 관심을 갖겠지만 에스투피냐는 어때요? 에스투피냔 그 좀 팔릴 수 있는 자원 아닌가? 왜냐면 사실 이 선수도 장점이 확실하죠. 빠르고 그리고 이제 오버래핑 했을 때 공격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뭐 엄청난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되게 젊은 선수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충분히 20대. 이적 가능성이 있죠. 에스투피냔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골도 넣었고. 팔릴 선수가 많네. 미토마도 사실 미토마 뭐 핫하죠. 한번 딱 하면 스텝업 할 수 있잖아요, 다른 팀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갈 선수가 많으면 이 팀은 행복하겠다. 당분간 3, 4년간은 든든하겠네. 어쨌든 미토마도 이제 97이니까. 여기 NC소도 잘했었는데 NC소가 지금 아마 다쳤을 겁니다, 이 선수가. 19살이야 아직도? 네. 지난 시즌에 아마 진짜 개쩌는 원더골 하나 넣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미래가 많네. 그러니까 나이 든 선수는 확실히 나이 들어서 뭐 누구야 랄라나나 제임스 밀러 이런 선수들은 뭐 판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고 젊은 선수들은 젊고 구성원이 되게 좋네요. 나는 이번 시즌에 브라이튼이 몇 위 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브라이튼 경기는 궁금해. 그냥 매 라운드 결과가. 그리고 뭐 솔리마치 같은 정말 만능 자원들도 있고 그로스. 김환의 파스칼 그로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당군 형이 다음 경기 브라이튼인데 조졌네 뭐 이랬네. 이게 브라이튼이었고 다음 경기가. 네, 브라이튼 잘하니까. 맨날 맨유 얘기해. 와 맨유 브라이튼 어떻게 할 건가 모르겠다. 궁금하죠.
엄청 부담되겠다 지금. 지금 브라이튼이 근데 이제 맨유가 홈이긴 하네요. 아, 올드 그 트래포드긴 얘기도 하네. 했어 강군형이. 야 그래도 홈이다. 그래? 똑같이 얘기했네. 어쨌든 또 터나가 이제 맨유 지금 홈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전적이 좋으니까 이 경기도 재밌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이제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번 이적 시장의 승리자는 브라이튼이다. 네, 돈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영입의 어떤 느낌을 봤을 때 누가 제일 잘한 것 같나요? 그냥 뭐 돈 생각하지 않고. 첼시.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아니, 4경기잖아. 그래? 많으면 장땡이야. 많으면 터질 확률 올라가. 몇 명을 영입했는데. 아 그래? 20명 데려왔는데 그 중에 절반만 터지면 제일 많이 터지는 팀 아니에요? 나는 맨시티. 시티? 난 맨시티 잘한 것 같아. 네. 좋은 자원들 많이 데려왔죠. 네. 아스날도 뭐 사실 뭐 라이스 데려왔고.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빅6 중에 제일 못한 팀. 빅6 중에 네. 나는 나 맨유. 맨유. 못한 팀. 맨유. 맨유. 네. 수비수를 영입했어야 됐었어. 근데 데리고 온 게 에반스? 이거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 사실. 그치 이제 뭐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합류를 한 거니까. 네. 나는 맨유인 것 같아. 뭐 딱히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팀은 없네요. 그냥 다 고만고만한 데서 좀 아쉬운 정도 느낌이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적 시장의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5시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